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왜 경매장에 주행거리가 100km, 1000km밖에 안 된 신차급의 차들이 나오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요번에 제가 그 구독자분한테 낙찰 받아드린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아반떼 AD인가? 그 삼각대라고 하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주행거리가 2500km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행거리가 200km, 100km, 50km 이렇게 된 신차들이 가끔가다 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왜 나오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왜 경매장에 100km, 1000km 정도 탄 신차가 경매장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 몇 가지 말 못할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첫째, 그 영업소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실적을 떠안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한 12, 13년 전의 일인데 마포에 그 수출차를 사기 위해서 그 신차 영업소를 잠깐 들렸는데 거기 주차장에 그때 당시에 신차가 거의 한 30대인가 40대인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때 영업사원이 슬쩍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영업소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그 영업소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 정도에 미리 내년에 팔 차인데 이미 올해 실적을 잡기 위해서 잔뜩 뽑아놨다가 그리고 내년 살짝 넘어가면 그때 이제 어차피 그 차대각자는 내년 걸로 형식은 나오니까 올해 출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팔려고 하는 어떤 밀어내기의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약간 실적 떠안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이 한 건 있더라는 걸 요번에 봤어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하우스 푸어 카푸어 이런 것처럼 차를 막상 딱 사긴 샀는데 이게 뭔가 잘못한 거야. 예를 들면 스팅어가 나오거나 G70, G80이 나왔어. 그래 인생 있어 까짓것 한번 살아보는 거지. 딱 했는데 왠지 딱 사고 나서 차량을 번호판을 달고 인도를 받았는데 동네 한 바퀴 쫙 돌고 오니까 이제 생각이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내놓는 경우 쉽지는 않은 경우예요. 보통 일반적인 성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진 않지만 종종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 차량 및 그 시승 차량들이에요. 보통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시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 옆에 문짝에 이렇게 쫙 아반떼, 산타페 이런 식으로 펠리세이드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전시 차량이나 시승 차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량이 하나 있고요. 이런 차량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고차한테 매각을 하면 약간 그 커넥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경매장에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착강의 경우인데 착강은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착강이 아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착강을 어느 정도 해서 차를 일단 사고 그 차에 대한 금액을 먼저 돈을 땡겨 쓰고 할부로 계속 돈을 갚아나가는 어떤 그런 걸 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문만 무성하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이제 하던 일이 수출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흑역사를 조금 얘기하자면 그 전에 수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50대, 100대, 500대씩 이렇게 차를 뽑아서 바로 말소를 해서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심지어는 제작증 상태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이 역시 지금은 막혀서 거의 없다고 보시고 수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또 하나 5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경우긴 한데 카푸어, 하우스푸어 이런 것처럼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차를 사고 싶어서 딱 샀어. 남자들이 좀 철부지가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막 지르고 막 이러잖아. 근데 다음날 이제 마누라한테 걸린 거예요. 와이프가 죽을래? 도장 찍어. 아닙니다. 도장 안 찍고 바로 어떻게 반품 못 하잖아요. 번호판까지 다 달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래 가는 거야. 그래서 인판 딱 지나고 그리고 번호판까지 딱 달았어. 근데 마누라가 이제 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걸 들켰어. 부모님한테. 야, 너 재산 좀 줬더니 바로 차 산 거야?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러면 이제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살고 오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요런 또 개인사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좀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를 하나 사줬어요. 펠리세이드나 이런 걸 딱 사줬단 말이야. 근데 몇 번 만나고 만나고 보니까 별로여서 그냥 헤어졌어. 여자친구도 딱히 나한테는 이런 차가 필요가 없거든. 돈만 많이 들고 유지비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한 두 번 타다가 바로 이제 내놓는 어떤 그래서 그렇게 좀 나온다는 거. 요게 한 6번째. 그리고 7번째는
어디에 이제 경품에 당첨을 됐는데, 솔직히 나는 뭐 벤틀리를 끌고 다녀. 근데 YF 소나타가 경품으로 당첨이 됐어. 그럼 미니카로 가지고 놀 순 없잖아요. 그 꼬맹이한테 얘들아 이거 미니카로 가지고 놀래? 아빠 이거 너무 큰데요. 면허증도 없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품으로 당첨된 차가, 이 차는 이제 거의 주행을 안 했을 거라고요. 뭐 100km도 안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품으로 당첨된 차가 이럴 경우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어떤 연구소나 이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실험이 다 끝났어 이제. 이거는 뭐 100m를 몇 초 만에 가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안에 판넬을 뜯어본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어떤 그런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관련 연구를 했는데 아니면 브레이크나 이쪽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다 끝났어. 이제 어디다 써? 팔아야 되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가 신차 딜러한테 차를 샀는데 임판 기간을 지나서 번호판을 달았는데 둘이 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야. 뭐 차가 어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이제 영업사원이 차를 떠안는 경우, 이제 번호판 달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번째는 장기 리스나 아니면 장기 렌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뀐 거야. 나는 BMW 한 5 시리즈 정도를 사고 싶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이게 별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7 시리즈로 바꿔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 후에 변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취소되면 아무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경매로 나온 차를 과연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죠?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시세보다 한 500에서 600 정도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점이고, 거의 그 신차와 동일한 조건의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주행거리가 뭐 500km, 100km, 1000km, 뭐 2000km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점 중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신차를 이제 딱 사게 되면 그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총 신차 비용 자체에 이제 7%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 취득세가 쫙 청구가 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낙찰 금액 그 자체만 가지고 취득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요게 하나 있고. 그러면 과연 이런 차들이 경매장에 한 달에 몇 대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꽤 나와요.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러긴 한데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경매장이 보통 하루에 출품되는 물량이 한 1000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경매를 해요. 그러면 1000대씩만 잡아도 일주일에 5000대고요. 그리고 한 달로 잡으면 5, 4, 20 2만 대예요. 2만 대 정도의 차가 나오는데 그중에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물건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참고 기다리세요. 물건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어떤 분들은 팰리세이드를 찾고 있더라고. 팰리세이드는 안 나와요. 팰리세이드는 이미 그냥 신차 출고도 한 9개월, 10개월 밀려 있어.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안 나오고 아주 유명하지 않은 차들은 괜찮아요. 솔직히 이런 차들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되는지 궁금해요. 과연 사도 될까요? 사도 될까 안 될까 궁금하죠.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경매장은 법원의 어떤 그런 경매장이랑은 틀려요. 법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법원도 서류 종류가 말끔히 되긴 하는데 법원 쪽으로는 이런 차가 안 나옵니다. 이런 차가 안 나오고 법원 경매장이 아닌 일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경매장에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장을 통해서 처리가 되면 일단 철저하고 완벽한 서류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걱정병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장을 통해서 이런 차를 사고 싶으면 이걸 좀 알아보시고 과연 어떤지,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거의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쫙 기다렸다가 팍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경매에서는 정말 금액이 높게 올라가는데 어떤 경매에서 금액이 완전 바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차들은 딜러분들이 잡아서 놔뒀다가 이렇게 팔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들이에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런 금액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손님이 옆에 있지 않으면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손님이 옆에 있으면 손님 믿고 버튼 막 계속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낙찰 금액이 높게 올라갈 땐 정말 높게 올라가고, 높게 올라가지 않을 때는 정말 높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소비자가 수요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유찰되거나 이제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제 그런 차들이에요. 왠지 그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찝찝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고 이런 차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미처 말을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가끔가다 이런 신차 100km, 200km 된 차들이 전손차들이 나와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손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헤이월드였고요. 다음엔 더 신나는 정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